이사를 하거나 잠자리를 옮긴 후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꼬이거나 부부 사이마저 나빠졌다는 사례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혹시 공간 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고 나눠지는 공간, 침실에 대해 알아본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좋은 조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도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생긴다던가, 집에 정이 가지 않는다던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원인에는 가족 수보다 과하게 집이 크거나 또 침실 공간의 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는 공간인 만큼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일 텐데요. 오늘은 침실 공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은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 에너지인 자연의 때묻지 않은 기운이 모이고 나누어지는 으뜸 공간이자 그 집안의 생기 여부를 판가름하는 좋은 잣대가 된다. 또 원기 회복 공간이므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양택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는 것도 바로 이 침실이다.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사람. 자고 있을 때는 무의식 상태나 다름없는데 이때 기의 작용에 대해 신체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의 풍수가 더욱 중요하다. 수면 시 방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침실 풍수에 위배되는 환경에서 잘 때 흉한 기운으로 인해 질병과 실패에 이를 수 있는데 아침 기상 시 개운하지 않거나 대인관계 악화 시 고려해야 하는 것도 바로 잠자리의 풍수다. 침실은 기를 생성하는 공간이므로 아침 햇살이 방을 비추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관계뿐 아니라 재물운이 나빠지기도 한다는데 혼탁한 기운에 휘말리지 않게 침실은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 되게 또 잡다한 물건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침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침실의 가구 배치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잠자리의 방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침실이 같은 방에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에 침실을 두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 방의 특성을 살려서 소품이나 침구류 등으로 보완을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쪽은 침실을 두기 매우 좋은 방위다. 스포츠맨이나 회사원, 사업가 등은 동쪽의 힘을 이용해야 하므로 텔레비전, 오디오, 자명종 등을 둔다. 침대 시트는 녹색 계열로 벽지는 베이지, 회색, 노란색이 좋다. 일이 안 풀리는 경우에는 녹색, 청색 계열의 인테리어 소품을 두거나 벽면에 일출이나 싱싱한 느낌의 풍경화나 사진을 걸어두면 좋다. 남향은 활기찬 기운이므로 침실로는 부적당하지만 창의적인 직업에는 유리하다. 남쪽의 강렬하고 화려함, 또 밝음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심장병과 안과 질환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관엽식물을 두거나 회색이나 녹색 가구를 두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 서쪽은 차선의 의미로 휴식과 수면의 의미를 충족하는 침실 방이다. 동쪽이나 남쪽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휴식에 도움이 되는데 수면 시 머리를 동쪽에 두고 스탠드 등으로 보강한다. 물론 햇살 차단 커튼은 기본이다. 북쪽 침실은 햇볕은 없지만 채광은 안정적이다. 단 춥고 어두운 기운을 태양의 에너지와 비슷한 기운으로 만들기 위해 따뜻한 색으로 침구를 선택하고 금속재나 나무 받침 조명기구, 강렬 보조 조명 등을 둔다. 오렌지색, 분홍색 계열의 그림이나 커튼으로 보완하고 가구는 곡선 디자인의 목재 가구나 침대 프레임이 들뜨지 않고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방위별 특성에 따라 침실을 이용하는 방법 참 흥미로운데요. 자, 그렇다면 침실 인테리어의 기본이 되는 구도는 어떻게 짜야 할지 알아볼까요? 안방은 지형상 길지인 혈자리에 위치해야
지기를 가장 많이 받는데 가족이 많을 경우 거실이 적으면 안방은 커야 한다. 젊은 가장은 남쪽이나 동남 방향의 침실을, 나이 든 가장은 서쪽이나 북서 방향이 좋으며 또 안방과 침대방은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방은 이중문에 이중 커튼이 좋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가 약간 비켜 있는 것이 좋은데, 다시 말해 침대에서 문을 대각선으로 보는 형태다. 조명은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꾸미고 옷은 반드시 옷장 안에 수납하도록 한다. 침실 벽면은 가능한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침실 안에 화장실이 있다면 일직선상에 침대를 두지 말고 화장실의 습기, 냉기를 피해 화장실과 비껴서 자야 한다. 침실의 가장 안쪽에 남편이 자고 주부는 바깥쪽에 자는 것이 침실의 길을 올바로 흐르게 하는 기본이 된다. 취침 방향은 가능한 문을 바라보며 잘 수 있게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은 가급적 창문 쪽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 창문과 나란히 침대를 놓을 수 있다. 이럴 땐 반드시 창문 쪽 벽과 침대 사이에 스탠드를 놓아 공간을 두도록 한다. 어떤 방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출입문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잘 경우는 건강이나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침대 옆에 큰 장롱이나 책상을 두는 것, 방문과 침대 헤드를 나란히 두는 것, 또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와 마주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침대 소재는 가급적 목재로, 물침대는 삶의 기반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있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침대 헤드는 공간이 없게 하고 침대 밑과 침대 발치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도록 한다. 이런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도 침실을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소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하면 좋을까요? 침실을 꾸미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품, 시계. 시계는 적당한 크기의 원형이나 팔각형이 좋고 공간이 좁을 경우엔 탁상용을 이용한다.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려면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스탠드를 두거나 키가 작고 잎이 많은 초록 식물을 두는데 꽃이 핀 화분은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침실 그림은 인물화나 추상화보다는 풍경화나 정물화가 좋고 전자제품은 침실 가까이 두지 않는다. 또 외국에서 사온 토산품 인형이나 조형물은 서재나 거실로 옮기는 것이 좋다. 커튼은 가능한 베이지나 흰색으로 레이스와 직물로 된 이중 커튼이 좋다. 기하학 무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커튼이 무늬가 없다면 침대 커버는 있는 것으로, 혹은 그 반대로도 이용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음향의 조화에도 어울린다. 대개는 검은색이나 단색보다는 흰색이나 어두운 꽃무늬가 무난하다. 금전운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란색이나 연록색도 좋다. 마지막으로 침실에 부부 사진을 걸면 집안 전체에 화목의 길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집안에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침실이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침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양택풍수에서는 침대가 기복융화, 즉 맞춰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는 남편 위주가 좋기 때문에 남편의 원기가 왕성한 방에 놓아야 좋다고 하는데요. 어둡고 습한 기운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침실에서 어둡고 습한 기온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 흉기를 줄이는 것은 침실 인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데 습하고 탁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명과 화분을 이용해 밝고 화사한 기운이 넘치도록 바꿔주는 게 좋다. 침실에서도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따뜻한 느낌의 스탠드를 일정 기간 동안 종일 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부부 침실에 따뜻한 조명과 로맨틱하고 화사한 벽지, 커튼까지 더하는 것은 금물이다. 침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화려한 벽지나 커튼보다는 이런 아이보리나 연한 회색의 벽지가 더 좋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나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또는 현란한 소품 등을 침대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치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분수에 넘치지 않은 선에서 고급스럽게 꾸민다면 부부 생활도 원만해지고 보다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은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우주 산나만상의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와 달, 바람, 비와 같은 자연현상의 거대한 움직임이 종합적인 작용을 하여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몸이 굳어지기도 하는 것인데 가구의 위치나 침대의 방향과 같은 침실의 여러 요소들이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불면증이나 자고 나도 피곤하다면 저녁 노을이나 가을 풍경 그림을 침실 서쪽 벽면에 걸어두면 도움이 된다. 머리는 서쪽에 두는데 차선책으로 북쪽이나 남서쪽으로 둬도 좋다. 또 너무 캄캄하지 않을 정도로만 침실 조명을 다소 어둡게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침실 공간이 넉넉하다면 짙은 나무색 계열의 가구를, 좁을 경우에는 연회색, 녹색 계열을 써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머리 부분에 철제 소재의 불규칙한 장식을 한 침대는 기의 흐름을 뒤흔들어 숙면을 방해하니 주의해야 한다. 침실용 화장실의 경우 문은 반드시 닫아놓고 화장실 출입문 옆에 화분을 두도록 한다. 간혹 채광이 지나쳐 한낮에 뜨거운 기운이 계속 남아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격자창을 이용하거나 전통 한지창을 만들어 채광과 기운을 적당히 조절해주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방에 맞는 침실의 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점도 살펴보았는데요. 잠자는 방향에 딱 알맞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구조와 또 침실의 방향이 다 다르고 아무리 풍수가 좋아도 사는 게 불편해서는 의미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있겠네요. 동서남북 상관없이 출입문에서 먼 쪽에 머리를 두라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알면 알수록 풍수의 기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의 흐름만 좋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 요즘에 좀 이상하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인테리어가 잘못된 게 아닌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처럼 갑자기 살이 쪘다고 느끼시거나 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집의 중심 부근을 온갖 물건들로 채워놓으면 비만뿐 아니라 위장병이나 당뇨, 천식,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가 쉽다. 간혹 집안 중심 지점에 주방이 있는 집에서는 기의 흐름이 거칠어지기 쉬워서 가족 중에 비만인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체질적인 비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시기에 급속히 체중이 늘었다면 방위적 결함인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엔 우선 침실과 벽지, 가구, 침대 커버, 잠옷, 커튼 등을 연한 파스텔 톤의 녹색이나 고급스러운 감청색으로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이 외에도 주로 운동 부족이나 폭식,
스트레스 등에서도 오기 때문에 운동과 병행에 이 같은 방위적 혈압까지 보완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환기 또한 건강한 인테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인데 피부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피부염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북쪽이나 서쪽 침실을 이용하고 침실의 집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은데 침실을 옮기기 힘들다면 흰색이나 연한 회색, 분청색 등을 이용해 침실을 꾸미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드름이 고민이 되신 분이라면 전체 분위기를 약간 어둡게 하고 눈 덮인 상그림 같은 겨울 풍경을 걸거나 창문을 진한 회색 커튼으로 태양의 기운을 막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나만 잘못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이유 없이 컨디션 달라지시는 분들 인테리어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갱년기 장애나 호르몬 이상이 있다면 가구나 벽지를 회색이나 청색, 검은색으로 장식한다. 벽에 밝고 명랑한 표정의 가족 사진이나 아이들 그림 또는 해바라기, 개나리꽃 그림 등을 걸어두면 좋다. 갱년기 장애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은 방 안의 분위기를 연한 녹색이나 연한 주황색으로 장식하고 침대나 책상을 동쪽으로 향하게 배치하며 전체 분위기는 매우 밝고 화려한 느낌이 들도록 장식하면 좋다. 방 위에 강하고 뜨거운 기운이 가슴이나 심장 부위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의 침실은 남서쪽이나 북서쪽으로 바꾸어준다. 구조상 어려울 경우 침대 방향과 머리 두는 방향을 서쪽이나 북서쪽으로 향하게 하며 가구나 벽지 등을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장식한다. 남쪽에 창문이 있다면 회색이나 베이지색의 커튼으로 장식하고 북서쪽의 벽면에 맑고 깨끗한 느낌의 작은 그림을 걸어둔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쉽게 긴장하고 저혈압인 사람은 날씨가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살면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잠자리에 베갯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자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심장의 기운이 오행중 화를 뜻하며 남쪽의 기운이기 때문인데 심장이 약하거나 빈혈, 허약체질,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남쪽 침실에 화려한 장밋빛 침구와 분홍빛 가구 등으로 장식하면 남쪽의 강하고 자유분방한 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천적으로 간이 약한 사람이나 후천적으로 간이 나빠진 사람은 동쪽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 좋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잠자리에 베갯머리를 해가 뜨는 쪽으로 두고 수면을 취하면 효과가 있다. 동쪽 침실은 노인이나 간질환 환자에게는 대단히 해로운 방위이기도 하므로 간질환을 앓고 있다면 서쪽 침실을 사용하게 한다. 서쪽의 침실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도 좋다. 침실의 벽지나 가구를 차분한 느낌의 회색이나 베이지색, 연한 노란색으로 바꾸어주고 이불이나 속옷 등을 연한 청색이나 흰색으로 바꾼다. 위장장애나 간질환이 매우 심하다면 노란색이나 베이지색을 이용하고 서쪽 벽에 적당한 크기의 거울을 건다. 신장의 기운은 오행중 수를 뜻하며 북방의 기운을 말한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빈혈이 있거나 몸이 잘 붓는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례적으로 강이나 연못이 가까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고 비교적 넓고 천정이 높은 방을 사용한다. 흉한 기운은 뇌질환을 일으킨다. 남쪽 침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증세나 질병에 걸렸다면 남쪽의 화의 강한 기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운을 억제할 수단인 북쪽의 수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이 기운을 차단하는 다른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남쪽으로 난 창문의 커튼을 전부 짙은 회색이나 베이지색, 분청색 등으로 바꾸고 북쪽으로 취침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방 안의 가구나 침대, 소파, 벽지 등은 어두운 색으로 장식한다.
침실 출입문의 좌우 한 곳에 조용한 시골 풍경이 담긴 그림을 걸어두고 서쪽 벽에는 작은 전등을 항상 켜두도록 한다. 대체로 아파트 현관에서 실내 쪽으로 정면 지점인 제가 서 있는 이곳 정도가 주거 공간 중에 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보다 밝고 청결하게 하고 또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건강한 인테리어의 기본이 되겠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인테리어부터 또 건강을 생각한 풍수 인테리어까지 우리 집안에서 침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전부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쉬운 것 한 가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